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애나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이제 만난 아이들 중에서 이제 자폐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자폐 진단을 받기까지 이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어떠한 일들을 이제 겪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했을 때는 많은 아이들이 만 3세면은 자폐 진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폐 진단을 내리는 게 상당히 이제 쉽지는 않아요. 가끔 유튜브나 뭐 한국의 어떤 블로그를 보면은 뭐 어떤 선생님은 한눈에 뭐 어떤 아이가 자폐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던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한 번에 자폐라고 딱 판정을 내리지는 않아요. 그거는 소아 발달 전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부모님 인터뷰도 하고 아이의 발달 상태도 이제 시간을 걸쳐서 지켜보고, 그래서 뭐 몇 달씩 걸려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진단을 내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뭐 보고 알아볼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저는 솔직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3세가 됐을 때 진단을 많이 받아요. ABA 필드에 있을 때는 선생님들이 좀 더 일찍 이제 진단을 받았으면 하시는데, ABA 필드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만 3세까지 좀 기다렸다가 치료를 시작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이들이 빨리 진단을 받아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아이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을 빨리 받아야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인슈어런스를 이제 혜택을 받으려면 진단을 꼭 받아야 하거든요. ABA 치료는 상당히 이제 고가의 치료예요. 하루에 적게는 뭐 6시간, 뭐 많게는 8시간을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슈어런스 없이는 좀 이제 받기 힘든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아이가 이제 좀 진단을 빨리 받아가지고 이 고가의 ABA 치료를 받아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발달을 가졌으면 하는 거죠. 최근에 진짜 ABA 이제 센터에 가시면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 한 24개월 막 넘은 아이들이 이제 종종 보여요. 그러니까 일찍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솔직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좀 치료 효과가 좋았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이제 선생님들의 치료라던가 선생님들의 지시를 잘 따라오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좋죠. 선생님들도 이제 좋은 결과를 보니까 좋고, 아이들은 이제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선생님과 하루를 함께 보내니까 좋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아이들이 빨리 진단을 받아서 ABA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 3세 이후에 진단받는 경우도 많아요. 뭐 5세라든가 7세. 그런 경우 이제 생각해 봤어요. 제 주변에서, 왜 좀 만 3세면은 충분히 자폐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아이가 만 3세 이후에 진단을 받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정리했는데, 아이들이 워낙 고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는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고기능인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자폐인지 아닌지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학습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는 미국이니까 뭐 알파벳을 얼마나 아는지, 카운팅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자폐 진단을 받은 아이들 중에서 뭐 알파벳 다 알고, 그리고 뭐 단어도 잘 읽고 숫자도 100까지 잘 세고, 또 뭐 도형이라던가 뭐 색깔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쪽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집에서 부모님이 많이 이제 혼돈스러우실 수 있으세요. 우리 아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아이가 굉장히 이제 순한 아이도 있어요. 순하고 또 사회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죠, 집에서는. 왜냐면은 아이들이 부모님하고는, 그러니까 특히 엄마하고는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2세에서 3세 정도 됐을 때, 아이가 뭐 어른 성인처럼 막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몇 단어로 이제 부모님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이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 좀 캐치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게 자폐라고 생각은 이제 안 하시고 그냥 발달이 조금 더 촉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검사를 하지 않으시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열심히 발달 촉진을 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경우는
조금 시기가 이제 늦어지는 거예요. 진단받는 시기가. 그래서 만 5세인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초등학교 프리K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은 뭐 킨더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자폐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만 3세면은 진단이 가능한데 5세, 7세까지 진단을 받지 않고 계셨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언뜻 보면은 자폐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정말 고기능인 아이들도 있고, 뭐 자폐 진단 받은 아이들이 어그레시브 하다라는 이제 오해도 많이 하시는데, 반대로 굉장히 순한 아이들도 있어요. 정말 순하고 그냥 뭐 자기 할 일 하고 조용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그냥 순하고 아이가 얌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폐 진단 받은 아이들 중에서. 말도 잘하고, 아카데믹한 쪽으로 문제가 없는데, 조금,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경우, 아니면은 뭐, 좀 동작을 이제 몸으로 쓰는 어떤 운동 같은 거 했을 때, 그게 좀 서툴러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 운동을 좀 더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좀 발달 촉진을 좀 더 시켜주니까, 뭐, 감각놀이, 센소리 플레이 같은 경우 좀 하고 어떤 촉진을 좀 더 시켜주면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고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께서는 어느 정도 아이가 자폐적 특징이 있다, 아니면은 우리 아이의 발달이 조금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라고 이제 느끼시는데, 부모님 스스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EC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 슈퍼바이저 되시는 분, 저의 보스는, 이 일을 28년 정도 이제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여전히 부모님께 이 자폐라는 단어를 꺼낼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선뜻 꺼내기 어렵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에 어떤 준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섣불리 말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님이 너무 충격 받으시면은 그러니까 치료 서비스를 딱 포기하시고 그냥 집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 이제 스스로 해결해 보시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온 경우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게 어렵죠. 부모님도 매우 큰 충격을 받으시고, 그런 경우는 좀 이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아이 발달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될까요? 제가 아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이제 다르다는 걸 이제 잘 모르신대요. 왜냐면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아이들이 없으니까 집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이 잘 키우고, 아이가 엄마하고 눈 맞춤도 잘하고, 그러니까 빵긋빵긋 잘 웃고, 뭐 한 단어 정도 말해서 이제 데이케어를 갔는데, 또래 다른 아이들은 문장을 구사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도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데이케어 선생님들이 이제 발달 검사를 권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데이케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보셨을 때, 좀 발달이 다른 아이들과 달라서 검사를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 경우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한번 정말 다시 한번 보셔서 발달 검사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형제 자매가 많은 경우, 내가 보니 우리 아이가 뭐 첫째와 좀 다르다, 둘째와 좀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발달 검사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좀 재밌는 게, 첫째가 발달이 너무 빠르면 그 다음 아이들이 이유 없이 발달 검사를 받으러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첫째가 너무 빠른 거고, 둘째, 셋째 아이들이 정말 정상인데, 부모님들은 이제 첫째가 기준이 돼 버리니까 굉장히 발달 검사가 필요 없는 아이들도 이제 가끔 오기는 하긴 해요.
네, 이런 경우도 좀 많아요. 우리 아이가 첫 번째를 키웠을 때는 뭐 15개월 됐을 때 잘 걸었는데, 둘째는 지금 18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걷지를 잘 못한다 해가지고 오시는 분도 이제 계십니다. 주변 분들이 이제 권유하시기도 해요. 뭐 다른 가족이라던가 친척 혹은 친하게 지내는 이제 다른 아이 엄마들이 좀 조심스럽게 권하죠. 한번 검사해보지 않겠나라는 이제 검사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온라인이라던가 이제 유아서적을 보시고 거기 보면 이제 마일스톤이랑 비교했을 때 아이의 발달이 조금 더 촉진이 필요한 것 같다 해서 이제 발달 검사를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 검사를 하러 오셔서 이제 발달 검사를 했는데 좀 더 검사가 필요한 경우 뭐 자폐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청력 검사 아니면 시력 검사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자폐에 관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너무 자폐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계속 자폐만 이제 찾아보시는 거를 저는 이제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동 발달에 있어서 자폐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달 촉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언어만 필요할 수도 있고 감각만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폐라고 딱 마음에 이제 결론을 내시고 이제 자폐만 계속 찾아보시고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는 자폐가 아닌데 자폐로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게 맞는 치료법을 이제 찾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폐 검사, 아니면 자폐만 보신다기보다는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전반적인 발달 검사를 먼저 하는 것을 이제 추천해 드려요. 물론 이 발달 검사 하면서 아이 뭐 시력이나 청력 검사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다른 메디컬 히스토리는 없는지도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메디컬적으로 이제 다 이제 보셨으면은 저는 바로 자폐 검사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아이가 발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혹시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검사를 요구하실 수 있으세요. 뭐 언어 검사를 좀 더 하실 수도 있고 자폐 검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반적으로 아이의 뭐 언어, 뭐 파인 모tor 스킬, 그로스 모tor 스킬, 아니면 소셜 스킬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신 것이 먼저 저는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폐 진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인슈런스 회사가 이제 자폐 진단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BCB 분들이 뭐 자폐 진단 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 소아과 선생님 아니면은 정신과 전문 선생님들 이런 분들 최소한 박사급 이상이 되신 분들이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고민을 하시고 시간을 두시고 이제 생각하시고서는 이제 진단을 내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진 있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가 자폐가 아니고 그냥 다른 특징이 좀 있었는데 자폐 진단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한눈에 아이가 자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신뢰성 떨어지는 말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폐 검사는 전문 선생님들이 이제 계세요. 이제 그분들한테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폐는 영어로 Autism Spectrum Disorder잖아요. 말 그대로 디스오더예요. 근데 가끔 이 자폐를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약을 섭취하거나 어떤 특정 수술을 한다던가 이러면 자폐가 마법처럼 다 사라지고 나을 거라고 믿으시는데 자폐는 디스오더예요. 뇌신경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ABA라는 거는 치료라기보다는 트레이닝에 가까워요.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이가 이제 아이 자폐의 어떤 특징. 그러니까 자폐도 아이들마다 좀 더 이렇게 다르거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 거기에 맞춰서 아이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가족들도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폐에 관해서 혹시 인터넷을 찾아보시게 된다면
이런 어떤 자폐를 빨리 검사한다라던가 아니면 자폐를 치료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자폐에 좋은 수술이 있다, 약이 있다 하시는 것들은 조금 신뢰성에서 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